예, 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 7화 오늘 2부는 네, 2부는 예, 어벤져스 울트론의 시대 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울트론. 예,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저기 오늘도 만화를 뭐 뽑을까 했다가 그쵸. 예, 저기 아무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겠는가. 저희는 굉장히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저희는 여러분이 네. 원하는 네. 거랍니다. 그리고 뭐 리뷰라고 해갖고 거창한 건 아니고 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영화 보고 나서 어떤 간단한 생각을 했는지 네, 그쵸. 그냥 그런 거 이야기로 그냥 풀어나가는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걸로. 이게 약간 돌리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장비가 바뀌면서 그쵸. 네. 예, 이 지금 약간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딱 뭐 붙었어. 개선이 많이 네. 되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네. 지금 제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네.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 제일 먼저 하나 합시다. 이거 그 원래 에이지 오브 울트론 하면 지금 정발도 나오고 그 만화책 다들 그쵸.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좀 물어봐야 할 게 그거일 텐데 자 이게 만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목이 같습니다. 제목이 같고요. 네. 그리고 메인 빌런이 똑같습니다. 네, 메인 빌런이 이름이 같고요.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주인공 팀의 그 몇몇 멤버들이 등장합니다. 예. 네. 끝. 그러니까 자, 그럼 정말 다음 그렇죠. 8화에서는 예, 그렇게 다음 8화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네, 요거는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본래 이제 벤디스가 쓴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론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는데 성공을 해요. 네, 그쵸.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벤져스니까 여러 영웅 캐릭터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미래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이제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이제 과거로 돌아간 울버린과 그다음에 수잔 스톰이 그 울트론을 만들기 전에 그 행크 핌에게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 울트론의 안에다가 자포 코드 같은 거를 미리 심어 놔라라고 이제 충고를 하고 다시 이제 미래로 돌아오면서 이게 모든 그런 과오 같은 게 이제 바로 잡아지는 네. 그런 스토리였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도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걸 들으셔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허접합니다. 아, 허접해요. 정말 이거는 평이 좋지가 정말 않죠. 그렇게밖에 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초반은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트론이 세상을 정복하고 네.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시간 여행을 하고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구상은 좋았으나 막상 그거를 실행에 옮기니까는 좀 별로였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벤트였는데, 아직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쇼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이 영화의 제목이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정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할 수밖에 없죠. 할 걱정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이게 그러니까 마블 영화가 그러니까 원작과 같은 제목이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를 알기는 알았어요. 하지만은 네, 원작 스토리가 워낙, 그러니까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 원작이 굉장히 탄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윈터 솔저만 해도 그렇죠. 네. 에드 브루베이커가 쓴 원작이고 그 원작이 굉장히 클래식으로 네. 캡틴 아메리카 계열에서는 되게 클래식으로 클래식으로 이제 자기 뽑히는 그런 작품인데, 네. 그런 탄탄한 원작이 없는 그 작품을 가지고 울트론이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울트론 팬이 어디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악당 그 빌런 자체도 굉장히 허접하고, 그러니까 타노스는 팬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피니티 건틀렛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포스 있는 그런 절대자, 네. 그런 절대적인 그런 포스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있지만, 울트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좀 마블 팬 이외에는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울트론 자체도 이제 약간 이번에 기원이 좀 바뀌었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 기원 자체가 흥미롭지만 그 울트론이란 캐릭터 자체가 그거를 자신의 기원의 그런 흥미로운 기원을 좀 잘 살리지 못한 좀 비운의 캐릭터 같은 느낌이 네. 있어서 이거를 영화화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캡틴 아메리카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11호가 네. 오히려 어벤져스 거기에 좀 더 맞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해보자면 스포일러가 들어갈까요? 네, 이제부터 네. 들어가는데 스포일러가 스포일러 들어갈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끊어주시면 끝, 됩니다. 끝, 영화 일단 보고 오시고. 예, 이거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갑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만족스러웠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은 네.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셋이 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대한 별 전혀 기대감이 기대도 없었죠. 없었고 예. 관심도 없었던 기대가- 사람이었. 우리가 저기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MCU에 대해서 얼마나 봤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네. 얼마나 보셨죠? 저는 아이언맨 1이랑 2를 OCN에서 TV로 본 게 전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 전작을 안 봤어요. 어벤져스 전작을 아예 안 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영화는 토르는 아예 안 봤고 토르 아예 안 봤고. 1편은 봤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 정도로 기억이 흐릿할 정도로 하고 네. 윈터 솔저 봤고 네. 네. 하여튼간에 별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저 역시 아이언맨 1 봤고요. 이때는 네. MCU란 게 아직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 때였죠. 그리고 이제 토르를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되게 부분적으로 봤었고요. 그리고 어벤져스 첫 번째 영화 봤었고 페이즈 2는 제가 본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렇게 알못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MCU 알못들이고 완전 알못들. 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MCU 알못의 그런 눈으로 봐서도 네. 좀 만족스러운 영화였고 괜찮은 네. 영화였다. 하지만 알못의 입장에서 그건 좀 너무 짚고 넘어갑시다. 전반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전반부는 정신없이 뭔가 후루룩 네. 콩콩하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있는데 정신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런 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전반부가 너무 그러니까 영화에서 전반부가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네. 전반부가 너무 별로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액션 씬을 찍을 때 좀 코레오그래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액션 씬도 여기서 이렇게 화면이 여기로 흘러가고 여기서 또 액션이 어떤 액션으로 흘러가고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 허접했어요. 허접해요 진짜. 난잡했어. 네. 난잡하고 조잡하고 허접했고 그래서 전투가 분명히 벌어지고 있고 막 캐릭터들이 막 휙휙 날아다니는데 그 캐릭터들을 쫓아가기가 너무 바빴어요. 네.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액션 장면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트래킹 샷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쭉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쫓아가는 장면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카메라는 언제나 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는 뭔가 내가 중요한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초반에 특히 등장하는 트래킹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쵸. 있고 그 카메라 움직이는 거에 인물들이 들어왔다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가 그냥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어떤 멍청한 애가 액션을 이렇게 짰나 싶어가지고 진짜 보면서 그렇죠. 이게 참고로 이건 오해하실 좀 수 이거는, 있어요. 네. 저희가 영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좀 영화를 네. 평소에 자주 그렇죠. 보시고 네. 영화를 좀 뭐 평론적인 느낌으로 좀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접근할 이 수 캐릭터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캐릭터에 애정이 있고 한 명만 나올 때마다 오 막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친구 그냥 평범하게 별 관심이 없는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그 친구하고 야 어벤져스 보러 가자 했을 때 전반부에서 그 친구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화를 평소에 안 봅니다. 저 이번에 영화관 간 게 몇 년 전에 영화를 맨 오브 마지막으로 스틸. 네. 아 이거는 이제 집에서 아이튠즈에서 아, 사놓고 그래요? 봤고요. 아. 네, 영화관에서 본 거는 마지막에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제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인데 네. 그렇저렇 저는 괜찮았어요. 뭐 초반부 좀 난잡하게 지나가긴 했지만 네. 우르르컹컹하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저는 예, 시각의 차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초반부에서 이제 막 화려하게 그 하이드라의 그런 비밀 본부를 이제 쳐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천천히 이제 소개가 되고 캐릭터들의 그런 동기라든지 어두운 그런 과거 같은 게 이제 스칼렛 위치의 힘을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스칼렛 위치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마블 만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대표적인 비치입니다. 스칼렛 위치가 아니라 스칼렛 비치다 오직하면 네. 아주 나쁜 년이다. 왜냐면은 이 캐릭터가 이제 일으킨 최대 병크 중 하나가 하우스 오브 M 때 예. 뮤턴트들을 싸그리 그 능력 같은 걸 다 없애버렸고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그 MCU의 그런 캐릭터들의 기억들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는데 현실 조작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 조작 능력을 가진 캐릭터 그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니까는 그 뮤턴트들의 능력을 전체 뮤턴트들의 능력을 줬다 뺏었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그런 기억 같은 걸 다 조작해 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이제 이번 MCU 들어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심지어는 스칼렛 위치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사실.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작중에서 스칼렛 위치도 그렇고 퀵실버도 그렇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았죠. 실명을 그렇죠. 실명들만 계속 네. 완다, 뭐 피에트로 네. 피에트로 이런 식으로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막 생각을 해보면 마블 실제 만화 세계관에서도 원래 이제 스칼렛 위치랑 퀵실버가 지금까지는 그 매그니토 엑스맨 영화 보신 분 다 알겠지만 매그니토의 아들 딸들이라고 원래 여겨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마블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영화 때문에 기원을 네, 바꾼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스칼렛 위치랑 퀵실버가 기원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사실 사실 우리들은 매그니토의 딸이랑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바뀌었거든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골 때리죠. 이거는 솔직히 마블에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영화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스칼렛 위치랑 퀵실버라는 캐릭터가 어벤져스의 그러니까 완전 초기 멤버는 아니지만 초창기 멤버들 중 하나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캐릭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모던 에이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 시기에부터 많은 그런 활약들을 해온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뮤턴트라는 설정 자체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능력도 약간 좀 더 축소되고 영화에 맞춰서 영화에서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제 낮춰졌죠. 그러니까 현실 조작 능력에서 간단한 그냥 염동력, 네, 그다음에 정신 조작 정도. 네, 간단한 정신 조작인 거죠. 그쵸. 네, 뭐 그러니까 환영을 네, 보여준다던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조종이 아니고 약간 마비시키는. 그렇죠. 조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그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의 좀 어두운 면을 끌어낸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갖다가 트라우마를 이제 그런 실수하죠. 정도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저희 히어로 코믹스 커뮤니티에서 그 어떤 그 터줏대감 분께서 네. 네. 저번에 한번 그 표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블 영화들의 전반적인 그 틀. 네, 그래서 그쵸.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걸 4, 5단계인가로 요약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전반부가 안 좋았다고 했었을 때 그 거기서 3단계였던가 4단계였던 어벤져스가 통째로 그 팀이 통째로 털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쵸. 네. 털리는 시점이 이 영화가 되게 앞에 나와요. 앞에서 나오죠. 굉장히 앞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 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쵸. 영화가 그때까지가 별로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헐크버스터 나오는 네. 헐크버스터 나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어벤져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는 거기까지가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정말 단조롭고 뻔하고 저번에 했던 거 같고 되게 그쵸. 그렇거든요 영화가. 영화가 자신만의 특색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이제 생기는 게 언제냐면 그 고거가 배너가. 다 끝나고요. 브루스 배너가 이제 날뛰기 시작할 때. 날뛰기 시작할 날뛴 다음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날뛰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스칼렛 위치의 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의 과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호크아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호크아이가 그 아내 집으로 갔을 때. 그쵸. 이거는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그분 예상 그렇죠. 못했어요. 정말 예상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무슨 영화 생각했냐면 보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 루퍼 보신 분? 조셉 고든 레빗 나오는 거. 인것 같아요. 본 거 같아요? 본 것 같은데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닌 거. 그 루퍼가 전반부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서 갑자기 그 뭐지 농장 그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거하고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영화가 거기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인물들의 과거를 갖다가 좀 천천히 좀 짚어가고 그리고 되게 천천히 좀 이제 상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는 그쵸. 이렇게 해서 갑자기 좀 느려지고 거기서부터 영화가 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쵸. 거기서부터 영화의 페이스가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그쵸. 네. 완급 조절을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너무 바짝 몰아치거나 네. 너무 루즈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좀 이제 그걸 완급 조절을 좀 살살 해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스 웨든이 그렇게 그 감독인 조스 웨든이 그렇게 좋은 액션 감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액션 감독이 아닌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현대 다른 그 감독들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크리스토퍼 놀란하고는 양심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그쵸. 것이다. 그 그분은 사람은 좀, 예. 아예 액션이랑은 손을 떼야 돼요. 예, 그분은 액션하고는 거리가 아니고. 멀죠, 근데 굉장히. 우리가 뭐 비교해 보면 뭐 저기 좀 아까 일본에서 얘기했던 게러스 에드워즈라든지 그 네. 사람의 그 고지라에서 고지라. 액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샘 맨데즈 스카이폴 찍었었던 샘 맨데즈 같은 경우라든지 스카이폴 참 좋았죠. 그렇죠. 아니면 뭐 저기 뭐지 제이제이 브럼스, 스티븐 네.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액션 감독을 찍었던 다른 미국 감독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스 웨든이 좀 별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그 움직임 자체를 이렇게 잘 찝어내는 것 같지도 않고 페이스가 그렇게 네. 확실하게 좋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빛날 때가 언제냐면 아무래도 농담할 때 되게 빛납니다. 그쵸. 네, 농담할 때 훨씬 빛나요. 그래서 어벤져스 2 내내 농담이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계속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진지할 만한 장면에서도 음. 농담이 터지는. 전반은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액션하고 농담하고 계속 따로 놀아요. 아 맞죠. 액션하고 농담하고 계속 따로 노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액션을 통해서 농담을 치고 그쵸. 이게 아까 같으면 진짜 계속해서 따다다다닥 찍어 그 끊어가면서 액션하고 농담하고 액션하고 농담하고 했던 거를 갖다가 갑자기 한 그 샷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자르는 거고 자르는 거 사이가 네. 컷과 컷 사이가 샷이거든요. 샷 안에서 액션을 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농담을 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느리게 가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영화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 나와가지고 뭐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있냐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있던가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뭐 지금은 스포 타임이니까 그냥 네. 얘기하자면 네. 제가 기억나는 장면 정말 딱 하나 기억나는 거가 퀵실버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퀵실버의 그 효과를 되게 좋아해요. 그쵸. 빠르게 그냥 척척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중간에 이제 느리게 보여주는. 근데 그 느리게 하는 장면에서 그 총알약을 이렇게 쓱 네, 그쵸.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옆에서 이제 병사들이 이러고 이제 큰일 있으니까 났다. 옆에서 무슨 별일 있는 것처럼 이러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말도 안 그쵸. 하고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액션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이제 개그를 갖다가 치고 그런 거가. 그쵸. 그러니까 어벤져스 1에서도 그런 식의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부를 싫어했다고 했지만 전반부는 사실은 첫 번째 어벤져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밭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 좀 다른 영화가 되는 건데. 논밭이 뭡니까? 와, 누가 보면 세이브하우스로 가면서 네. 네. 거기 이제 그러니까 세이프 하우스. 네. 네. 호크아이의 아내하고 가족이 있는데 네. 거기로 이제 가면서 이제 영화가 좀 다른 거가 되는 것 같고 그때서부터 뭔가 감독이라든지 이런 편집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었던 영화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긴 영화잖아요, 사실은. 긴 그렇죠. 영화라 2시간 긴 영화인데 2시간 20분. 20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뭐지 일부 캐릭터들은 그냥 없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일부 캐릭터들, 일부 시퀀스들 그냥 없어도 좋았을 것 같고 네. 그냥 약간 털리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털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니까 매스 이펙트 2가 재밌는데 그 게임이 이제 털리는 데부터 그쵸. 시작하잖아요. 털리는 셰퍼드가 데서 그쵸. 시작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되게 이제 쭉쭉쭉쭉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자기 이야기가 좀 이제 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영화도 헐크버스터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완전 초반부고 그 다음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지 오브 울트론 원작 만화에서도 예, 울트론한테 주인공들이 다 털리고 시작을 그쵸.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데에서 네.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빛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털리는 과정을 그렇게 일일이 보여줄 필요는 좀 없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적의 그런 강함, 그러니까 울트론이라는 그 빌런의 그런 강함이라든지 아니면 좀 포스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털리는 과정을 일일이 보여주는 건 오히려 좀 필요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임팩트 있게 한 번에 팍 그냥 털어버리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 그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도 그렇고 저는 이제 캐릭터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의 그런 동기라든지 그게 얼마나 잘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캐릭터가 이제 그 작품 안쪽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가고 진화를 해나가는지가 저는 항상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이번 영화에서 이제 가장 그 캐릭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좀 했던 게 이제 브루스 배너, 네. 브루스 그렇구나. 배너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캐릭터가 잘 보여지지 않은 게 울트론이었어요. 우리 상대 그렇죠, 울트론을 아무래도. 그렇죠. 울트론이 그 빌런 최종 최종 빌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포스가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로봇이라는 느낌도 좀 잘 안 살고 그다음에 그 울트론이 이제 그 인류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동기도 뭔가 설득력 있게
그 설명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작에서도 이제 울트론이 이제 인류를 물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물론 그 자신을 창조한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그런 캐릭터에서 받은 영향이 물론 있다는 건 그 영화랑 원작 만화랑 똑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토니 스타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같은 게 좀 더 잘 그려졌으면 울트론의 그런 동기 같은 것도 좀 더 잘 설명이 됐을 텐데 토니 스타크의 그런 두려움은 초반부에 그 어벤져스들이 다 죽고 막 네. 지구 개발살 나고 그 장면을 잠깐 보여준 그 시퀀스에서 끝나버리고 네. 그 토니 스타크는 그 이후부터 막 뭔가에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좀 뭐랄까 좀 신빙성 있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약간 울트론이 토니 스타크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토니 스타크 짝퉁인데 문제는 그 토니 스타크의 두려움을 설명을 잘 안 했어. 그렇죠. 초반부에 정확하게 잠깐 그렇죠. 보여준 거. 예,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 토니 스타크가 이제 그 지하에 그 로키의 셉터가 있는 그곳으로 갔다가 이제 완다한테 정신 공격을 당해요. 능력을 네, 그러니까. 당해가지고 그때 잠깐 보여준 그 시퀀스 이후로 토니는 그때부터 뭔가 쫓기듯이 뭔가를 계속 하는데 네. 그 과정을 좀 더 좀 신빙성 있게 좀 더 설득력이 별로 없었죠. 설득력 있게 그려줬으면 그러니까 이 좋았어요. 영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영화가 토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토니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토니 was right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토니가 옳았다 이런 뭐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됐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거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토니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게 되니까 토니를 따라해가지고 약간 좀 비슷하게 바뀐 그 울트론도 같이 애매해지는 같이 거. 애매해져. 같이 애매해졌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단은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좀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라는 게 이제 토니 스타크의 아마 기본 그런 철학일 텐데 네. 지금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스티브 로저스랑 이렇게 대립하는 거를 물론 보여주긴 보여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한쪽이 약간 뭔가 자기 멋대로 그냥 팍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대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런 후속 조치, 네. 네, 후폭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감당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잘 안 보여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고 사실은 저희 캡틴 아메리카하고 좀 이제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게 지금 당장 요 다음에 11호도 있고 네. 조금 그런 거가 좀 더 암시됐어야 할 법도 한데 그쵸.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안 나오고 되게 순식간에 갑자기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막 펑펑 터지고 막 이러니까는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 갈등은 접어두고 네. 일단 싸우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물론 그게 기본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11호에서 제대로 터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더 그 갈등 같은 걸 좀 더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맞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울트론에 대한 그게 울트론이 이제 토니의 그러니까 자식인데 그 자식으로서의 그런 좀 당위성 같은 것도 좀 더 인정받고. 그러니까 울트론도 일단 목표 자체는 좀 세계의 평화고 새로운 그 인류의 진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류 진화라는 그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이제 토니를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울트론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도 울트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캐릭터가 안 좋다라는 말만 너무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전 대사 같은 거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팝콘 무비를 기대하고 가기 때문에 네. 팝콘 무비를 얻었다, 만족스러웠다. 캐릭터 같은 면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희가 좀 비판적인 각도에서 접근을 했고 그렇지. 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작품에 몰입이 안 될 정도로 울트론이 그렇게 캐릭터가 괴랄하고 안 좋은 캐릭터라는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일관적이긴 했어요. 적어도. 일관적이긴 했어요. 일관적이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달려나가는 건 그건 잘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안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데 좋아하긴 좋아했어요. 분명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들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고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아쉬웠다. 그쵸. 좀 더 좋았을 어떤 수 거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거 좀 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제 걸리는 게 비전인 것 같아요. 비전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비전을 약간 좀 그러니까 영화 때문에 조금 이제 띄워주고 있는 캐릭터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정작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 간만에 제 입장에서는 간만에 폴 베타니를 네.
그리고 그동안 목소리로 나왔던 폴 베타니가 진짜로 나오는 것도 좋았고. 근데 되게 목소리 너무 좋은 거 네, 같아요. 목소리는 정말 목소리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반해버리고 그렇고. 남잔데도 반해버리고. 그리고 저기 비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비전이 등장하기까지는 좀 이제 그런데 비전이 처음 등장하는 거긴 진짜 좋습니다. 아 그쵸. 네. 처음에 딱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거기가 진짜 좋아요. 거기서 되게 조용하게 하는 거기가 되게 조용하게 하면서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를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영화가 울트론에 대해서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비전에 대해 투자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너무 적. 많이 네. 적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그 제시를 되게 잘해줬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되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울트론보다도 비전이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그쵸. 더 관객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잘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클라이막스에 가면 비전이 잘 안 나와요. 되게 그쵸. 중요한 장면들 몇 개만 나오고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인피니티 워 들어와가지고 비전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식의 관측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어벤져스 다음 영화에서 비전이 조금 더 나오면 되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걱정되는 거가 폴 베타니가 지금 40이 넘었을 텐데. 근데 이제 CG의 힘을 빌리면 CG의 힘이니까 날아다니는 거니까 아마 얼굴만 캡처하는 거고 저기 네, 뭐 아마. 실제 몸은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때려잡는 캐릭터는 아니니까요. 네, 뭐 그쵸. 머리에서 빔 쏘고 그런 거. 그쵸. 이제 마인드 재미 네, 네. 그러니까 다 해주는. 마인드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후속작 떡밥도 몇 개가 던져졌죠. 예, 그쵸. 뭐 중간에 이제 토르가 진실의 셈에서 그 본 네 영상. 요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인피니티 그래 건틀렛 네. 인피니티 건틀렛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쿠키 영상에서도 이제 쿠키 영상은 아니야. 쿠키라고 아니, 봐요. 크레딧 도중 영상. 그쵸.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타노스가 드디어 이제 모습을 네. 어벤져스 영화에 그러니까 어벤져스 건틀렛이래. 인피니티 건틀렛을 이제 드디어 이렇게 손에 끼고 막 이러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후속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좀 뻔한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뻔한 거긴 하지만 첫 그래도 번째 영화에서보다 첫 번째 영화 그 쿠키에서 나왔을 때보다 더 귀엽게 나와요. 귀엽죠. 네. 그러니까 타노스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타노스가 참 귀여운 캐릭터예요. 약간 다크사이드가 귀여운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고래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정말 그 고래 같은 게 정말 좋습니다. 타노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뭐지 이제 취향이 좀 그래요. 취향이네. 그러고 보니까 타노스는 저기 뉴욕 경찰에도 잡혀간 적이 있죠. 그렇죠. 헬기 이름에 타노스 그쵸. 네. 찍혀 있는 헬기도 고전. 있고.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확실히 그 인피니티 잼에 대한 얘기가 후속작 떡밥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전한테 박혀 있는 그 마인드잼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 기대를 하라는 거였고 네, 그러니까. 후속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후속작을 한번 기대를 해봐라 이런 것도 있다. 떡밥을 이게- 던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인피니티 워가 이제 공개될 때까지 그 인피니티 잼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그런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까라는 드는데, 생각이 좀 글쎄요. 들어요. 약간 의심이 돼요, 뭐가.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만 해도 이제 11호인데 거기에 인피니티 잼들이 나올 껌덕지가 있나? 좀 그렇죠. 앤트맨은 더더욱 앤트맨은 그쵸. 근데 앤트맨은 또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긴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자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근데 뭔가 아무튼 이래저래 근데 그 인피니티잼 얘기가 잘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몰라서 그렇다, 미리 알아가고 가면 괜찮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렇죠. 예. MCU 영화를 그리고 본 사람도 다 보고 가는 건 또 아니고. 예, 솔직히 사람들이 다 보고 가는 것도 아닐 테고 뭔가 영화 안에서 설명이 돼야 할 텐데 전반부 같은 것도 좀 그랬었고 특히 중반에 인피니티잼 얘기 나올 때도 그랬었고 영화가 그런 뭔가 복잡한 설정들을 막 밀어 넣으면서 그거를 설명을 잘 안 해준다는 느낌이 그쵸. 많이 좀 났어요. 살짝 불친절한 알았어요. 느낌은 있었어요. 살짝 꽤 많이 불친절해요. 근데 네. 불친절한 게 그러니까 저 되게 불친절한 작품들 많이 보죠. 무슨 뭐가 네. 어떤 미디어가 돼도 많이 보는데 이런 식으로 불친절한 거는 불친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잘못인 것 같아요. 더욱이 이거는 저기 5월 블록버스터잖아요. 막 그쵸. 10억 달러짜리 블록버스터인데 이거를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이렇게 설명 안 해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음. 뭔가 설명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막 복잡하게 설명하면 막 영화가 좀 늘어지고 할 테니까 그냥 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이거 시리즈물이니까 어쩔 그렇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비전을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시리즈물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 시리즈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개별 영화의 완성도를 해치는 좀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래요. 좀 듭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한 영화에서 조금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조스 웨던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맡게 된다면 다시 돌아올 거냐고 했더니 그냥 정말 딱 잘라서 자기는 예전부터 이런 거 하고 싶었고 그래서 두 영화를 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젠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캡틴 마블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 조스 웨던은 지금 두 영화 한 다음에 딱 잘라가지고 더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자기의 그 하나의 그 영화를 갖다가 만드는 거가 이제 힘든 좀 그런 거가 조스 웨던한테 확실히 좀 있었고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아무리 시리즈물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네요. 자, 또 어떤 게 한국 배경이 있었죠? 이 얘기는 좀 하기 싫었는데.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네, 뭐 국내 기사 같은 거에서 굉장히 뭐 악평 아닌 악평을 했었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네.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네, 점은 그러니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서울 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좀 이제 어색한 부분, 특히 뭐 장소가 막 휙휙 그쵸, 바뀌는 휙휙 거라던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되게 난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는 DMC거든요. 네, 서울에서 처음에 네, DMC 상암 DMC 쪽에서 날아와가지고 거기서 오토바이가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내리니까는 내려가지고 강남이다. 달리는 이쪽이 강남이에요. 지금 네. 여기가 지금 강남인데 네. 그쪽은 갑자기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난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난잡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난잡 표현하는 네.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그 장면과 장면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네. 우리가 그걸 떼고 생각해봤을 때 생각보다 그거는 잘 달라붙어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후반부가 좀 덜해지는데 네. 그게 전반부의 단점들이 오히려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 오프닝이 그랬었는데 네. 오프닝에서 이제 몇 장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숲에서 막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그쵸. 숲에서 전투를 하면서 성으로 막 가야 하는데 그거가 숲하고 성하고 되게 따로 노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액션 장면이. 그래서 숲에서 성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거가 전혀 액션을 보면서 감이 안 와요. 이거가 무슨 뭐 그래서 공간이 뭐 안 좋대 공간 감이 안 온다 이런 게 그냥 뭐 그냥 뭐 잘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제 그런 거가 아니고 공간이 아니어지면 우리가 당장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헷갈리면 재미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몰입도가 100% 깨지죠. 그러니까. 네, 몰입이 깨지고. 네. 그러니까 그 몰입이 깨지는 거를 그 공간감을 갖다가 꾸준하게 이어가가지고 막아야 하는 건데 전반부에 맨 처음 전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제 헐크버스터 나오는 네. 전투하고가 그거가 진짜 없어요. 그쵸. 네. 정말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말 많이 안 좋아했었는데 서울 장면은 우리가 서울을 아는 도시라서 네. 그렇지 그쵸. 서울이 아는 도시라서 그렇지 서울 장면은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지고 그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기서 전투 해가지고 세 군데 정도가 딱딱딱 나눠져가지고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가는 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의 트럭인가요? 트럭 움직임. 트럭의 움직임을 따라가는데 그 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같이 스무스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트럭의 퀸젯이 움직임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퀸젯이 같이 거기서 이제 어디에서 따라오고 음. 트럭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블랙 위도우가 어디서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 시퀀스들이 이제 착착착착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트럭이라는 하나의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짝짝짝짝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 어디죠? 그 마지막 전투 갑자기 도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예. 하여튼간에 네. 하여튼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탈출정을 향해서 네. 가는 거. 그러니까 탈출정 아니면 교회. 네.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울트론의 쫄따구들이 이제 몰려오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전투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탈출정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움직임이 확실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움직임이 확실하다는 점에서는 그 후반부가 확실히 낫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장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쵸. 것처럼 뭐
트럭을 따라가는지 그리고 저기 뭐지 2호선 지하철도 나오고요. 아 지하철. 2호선 아닌 2호선이 나오죠. 2호선 아닌 2호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2호선도 나오고 이제 그래서 되게 서울 곳곳을 갔다가 막 오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맞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액션 장면들이 전반부가 제일 안 좋고 가면서 되게 좀 나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또 할 얘기가 있나요? 혹시 또 할 얘기 있나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만큼- 너무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작품 자체가 그만큼 뭐 재밌게 봤지만 그렇게 네. 늘 많이 깊숙이 남는 작품은 아니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MCU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좋아하시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딱히 MCU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더 네,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비판적이고 볼 수 있지 좀 않았나? 차가운 시선으로 본 감이 차가운, 있긴 네. 있어요. 좀 차가운 그 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MCU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막 흥분을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화이프에 걸려서 몇 번이고 이제 보실 분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 다만 이제 영화 내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좀 눈에 띄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캐릭터 쪽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브루스 배너 같은 경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루스 배너가 가지는 그런 좀 고통, 가지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루스 배너가 이제 헐크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유니버설에서 아직 그 판권이 아직 완전하게 회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마블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솔로 헐크의 솔로 영화를 못 찍는 거라고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솔로 영화를 통해서 가지고 해줄 수 없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어벤져스 이번 영화를 통해서 헐크라는 그렇죠.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블랙 위도우랑 그 케미가 상당히 좋았어요. 좋아요.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캐릭터고, 그러니까는 그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중절 수술을, 그러니까 스파이 훈련을 마치면서 중절 수술을 받아갖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성으로서 그런 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캡틴 아메리카에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어벤져스라든지 아이언맨이랑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캐릭터들과 좀 그런 연애 같은 거를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은 항상 좋지만 뭐 호크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좋지만 그거를 이제 막상 그게 된 것도 배너였단 말이죠. 브루스 그쵸. 배너. 그러니까 브루스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U에서는 아마 베티로스가 사라진 것 같아요. 베티로스라는 캐릭터. 누구죠? 그러니까 원래 헐크 부인, 지금 와서는 전 네. 부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드 시헐크가 돼가지고 네 네. 전 남편을 막 때려잡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제 베티에 상응하는 그런 캐릭터가 없어졌는데, 헐크라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남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러니까 캡틴은 뭐 캡틴이고 뭐 75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어서 뭐 소셜리 어쿠얼,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랑 좀 어색한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나름대로 이제 잘 어울리죠. 네, 예. 있을 자리가 있고 토니 스타크야 뭐 말 필요 없죠. 바람둥이. 네, 그렇죠. 뭐 호크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의 부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쵸. 예. 뭐 다 그런 캐릭터들의 각각은 이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어요. 근데 헐크만은 그 자리가 없고 원래 이제 그게 이제 베티로스나 그런 캐릭터가 되었어야만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근데 그 캐릭터가 없어진 대신에 그 자리가 아무래도 블랙 위도우한테 이렇게 넘어갔던 게 아닌가. 그래서 헐크가 뭔가 그러니까 괴물이지만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뭐랬죠, 어울리고 싶고 그런 욕망을 항상 가진 그런 캐릭터인데, 그거를 이제 막상 그거의 대상이 된 캐릭터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블랙 위도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여성으로서 좀 부정당한 사람. 부정당한 사람. 네.
그런 좀 상처 있는 그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어울림에 있어서 상처받은 그런 캐릭터들끼리 이렇게 케미였기 때문에, 케미스트리였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블랙 위도우가 이제 헐크를 진정시킨다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원래 베티로스가 원작에서 맡았던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 위도우한테 가면서 블랙 위도우랑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헐크가 그 블랙 위도우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혼자 이제 비행기 큰 젯을 몰고 어디를 뭐 피지로 헤엄쳐서 이제 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배너가 이제 그 아웃사이더로서의 그런 캐릭터, 그런 캐릭터 같은 거를 좀 잘 살렸다. 네. 잘 살렸고, 그런 캐릭터 간의 그 캐릭터로서의 그런 갈증 같은 거를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배너라는 캐릭터가 그래도 이번 영화에서는 가장 돋보이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MCU가 제가 예전에도 글로 좀 얘기를 했었지만, MCU가 뭔가 그 시각적으로 욕심이 많은 감독들이 잘 안 써요. 시각적으로 욕심, 왜 그러냐면 시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경우가 100%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웬만큼 저기 화면 같은 거 잘 뽑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싸게 찍는다는 얘기가 같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언제나 저기 비싸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잘 안 그러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까 조스 웨든 같은 경우는 좋은 액션 감독은 아닌 것 같다 저 얘기를 했었고, 좀 이제 그런 레벨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되게 아쉬워하는 영화 중에서 코만도라고 있어요. 그거가 이제 85년 영화인데 네. 저기 아놀드 주지사님 나오는 네. 거거든요. 아하. 그거가 되게 그 대본이 나중에 그 프레데터하고 다른 몇몇 그 주지사님 영화도 이제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개그도 많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본의 개그 감각이 정말 뛰어난데, 그 영화의 문제가 뭐냐면 액션이 아놀드 주지사님이 두두두두 총을 쏘면 반대편은 사람들이 막 이제 죽고 이제 이런 와다다하고 식의 넘어가는 그 네, 그러니까 무슨 연출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런 식의 연출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쵸. 되게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액션하고 개그하고 따로 노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되게 마블 영화들도, 그러니까 마블 영화들의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블 영화 중에서 평이 좋았던 거는 윈터 솔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볍고, 가볍게 볼 수 있고. 개그감이 좋았던 영화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아이언맨이 그렇고,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이번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고 되게 만족했던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중후반부로 갈수록 네. 개그와 액션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이제 같이 그런 거를 이제 서서히 좀 해 나가는 그런 거를 마블이 좀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감독 갈려서 네? 또 그 경험이나 교훈 얻은 게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어벤져스 이제 인피니티 워 파트 1과 2 같은 경우에는 앤서니와 조 루소, 이 루소 형제가 하잖아요. 네. 근데 루소 형제는 굉장히 그 진지한 영화였던 윈터 솔저를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윈터 솔저가 약간 그 70년대 그 음모론 정치 영화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벤치마크 같은 걸 했고 그렇게 했었지만, 오히려 이제 약간 그런 것을 약간 따오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봐온 걸로는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약간 개그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좀 더 진지한 영화를 만들었던 루소 형제로 넘어갔었을 때 이런 개그 감각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좀 그거가 걱정에 그치기를 바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윈터 솔저를 만들기 전에 뭘 한 사람들이냐면 그 미국 드라마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 최근에 그 코미디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조스 웨든과 똑같이 이제 약간 코믹한 것에 이제 그런 그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DC하고 비교했을 때 마블의 그쵸.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유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어벤져스가 참 잘 이번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역시 마블은 이 노선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죠. 이게 이번에 그 ABC에서 그 제작하는 드라마에서도, 그러니까
그 코미디 영화 감독을 낙점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아담 맥케이. 네, 아담 맥케이. 예, 그 앵커맨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되게 미국에서 많은 짤방으로 유명한 영화거든요, 이거가.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아담 맥케이가 앤트맨에서도 이번에 좀 관여를, 그러니까 에드가 라이트가 나가고 나서 앤트맨에도 관여를 했었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마블에서 되게 사이가 좋다고 그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유머라는 그 노선은 이제 계속 갈 것 같고, 그러니까 DC가 이제 점점 계속 더 암울해지면 암울해질수록 마블은 아마도 그쪽을 공략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DC 영화에서 조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머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그런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언제나 이렇게 계속 보고 할 수 있지만 DC처럼 이렇게 계속 무거운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재밌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비슷한 작품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은 이거는 10중 8구 물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DC가 그러니까 노선을 이제 마블과 이렇게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는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히어로 만화를 이제 원작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의 기본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고 유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로 옮기면서 그거를 그 유머를 배제한다는 거,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DC가 어떻게 하는지는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두고 봐야지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마저 이렇게 막 완전히 다크앤그리티, 네. 막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고 막 이런 악당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로 가게 되면은 조금 저는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 근데 감독 자체가 그 데이비드 에이어가 그 전까지도 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그리티한 걸 많이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리티한 걸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개그나 이런 것도 좀 중간중간에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캐스트에 윌 스미스가 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있는 이상 마냥 진지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그 영화는 다른 것보다도 야 그래도 윌 스미스 나오는데 괜찮지 않겠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지 DC 쪽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보니까. 네. 그러면 뭐 DC까지 나온 걸 보면 오늘 영화 얘기 영화 얘기 좀 했다고 할 보면 그렇죠, 것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뭐 해보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할까요? 뭐 한 명씩 할까요? 한 명씩? 예. 그러면 먼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를 평소에 안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마블 쪽도 별로 뭐 아는 거야 이것저것 뭐 주워들어서 아는 거야 있지만 그렇게 작품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기대한 것보다 오히려 저는 기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저는 작품이 좋았어요. 이런 작품이 뭐 개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렇게 유쾌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기대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보라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일단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지금 셋 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막 기대를 하고 보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MCU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했던 전체적으로 좀 촬영이 불만족스럽고 액션과 개그가 따로 놀고 있고 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런 것 그래서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언제나 좀 아쉽고 사람들이 좀 이제 과대평가를 하는 것 같고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제가 막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고 그리고 나도 이거는 정말 재밌게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전반부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넘어가서 이제 후반 그 반을 넘어가서 이제 농장으로 가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 함께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두 분보다는 이제 마블 만화를 보는 사람이고 일단 그래서 이제 만화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MCU 다른 두 분과 같이 저도 MCU 자체에는 이렇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관심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대로 왜 사람들이 MCU에 열광하는가 그거를 잘 보여준 영화였고 그리고 그 만화를 보는 팬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캐릭터 같은 거를 잘 살려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냥 마냥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떠다니는 옛날 그러니까 페이지 1 때 모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르 제일 대표적인 게 토르야. 대표적으로 토르는 네. 토르 1에서는 캐릭터가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토르부터 해서 그 여주인공이었던 제인도 그렇고 뭐 모든 캐릭터들이 너무 공허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어벤져스 그러니까 페이지 2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어벤져스 2 이번에 울트론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런 데에서 있어서는 캐릭터들에 좀 더 신경을 쓴 게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캐릭터들 간의 그런 케미 같은 거를 캐릭터 간의 그런 케미 같은 걸 잘 살려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화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좀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만화를 물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화려한 그런 영상과 그다음에 압도적인 그런 스케일들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네, 그래서 오늘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갖다가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쵸. 했었는데 예. 나름 50분 동안 네, 신나게 50분 동안 떠들었어요. 아유, 많이 했네요. 했네. 다들 길어서 보실지 모르겠다 이거.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에이지 오브 울트론 저희 이제 보고 와서 이렇게 네.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그 만화를 계속해서 리뷰하는 포맷도 있지만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작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특히 만약에 말씀을 해주시면 좀 이제 그런 거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네. 리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그 페이스북, 네. 트위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어로 히어로 코믹스 가장 직접적이죠. 가장 직접적이죠. 그리고 또는 이제 메일을 통해서 어떤 걸 보고 싶은지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가능하면 좀 그런 데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히어로 캐스트 7화 여기서 마치도록 길었네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정말 오래 걸렸네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마블 역사. 네, 마블 역사.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시크릿 워즈가 시작되면서 네. 여러분들이 아시던 마블 유니버스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블의 역사 그리고 이제 배틀월드에 이제 각각 등장하는 그런 이벤트들이죠. 네. 그 이벤트들을 위주로 마블의 그런 모던 에이지 들어와서의 그런 역사 같은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걸 특집으로 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히어로 캐스트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5월 초 또는 4월 마지막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